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 싱글맘이 많은 베트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조금 가장 큰 문화 충격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 싱글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싱글맘이 우리처럼 나이가 많은 싱글맘이 아니라 나이가 상당히 어린 싱글맘들이 많다는 거죠. 어느 정도 어리냐면 보통 싱글맘들이 20대 초반의 싱글맘들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는 10대 후반의 싱글맘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많은 싱글맘들이 이 사회에 생기는가를 한번 이 친구들한테, 현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느냐? 요즘 도시는 그래도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비중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시골이나 섬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금 고립되어 있는 섬 같은 경우에는 13살에도 결혼을 하는 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낭이죠. 다낭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제 꽝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꽝남에도 이제 도시가 좀 크면 괜찮은데 조금 시골 쪽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6살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살에 부모들이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부모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일하는 활동들을 하죠. 그런 일하는 활동들을 하더라도 수입이 많이 안 되고 해서 생계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사실은 잘 케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좀 괜찮은데,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18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졸업을 하면 이 나라 나이로는 18세가 성인인데요. 18살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를 안 다니는 이런 아이들은 특히 이제 일찍 부모들이 케어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애를 하고 일찍 아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잘 사는 그런 커플보다는 힘들게 사는 커플들이 훨씬 많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일찍 결혼을 했다면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돈을 벌이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를 가지게 되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부모가 도와줄 형편이 양가가 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둘이 결혼을 하고 또 이제 남편이 벌어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남편이 일하러 가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0만원 15만원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러다 보면 옛날에 그 돈 같으면 자기가 다 써도 이제 쓰면 딱 맞는 돈인데, 그 돈을 가족의 생계까지 유지하려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얘들이 전통적으로 좀 책임감이 강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버는 돈은 자기가 쓰기 바쁘고, 또 이제 집에 이제 와이프나 아기들을 돌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기가 크고 나서도 이제 와이프가 돈을 벌러 나갑니다. 아기는 이제 부모들에게 노부모나 이렇게 좀 형제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벌러 나가더라도 이제 남편이 조금이라도 집에 보탬이 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면 아기를 2명이나 키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20대 초반에 결혼을 지금은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 20대 초반도 또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 이제 싱글맘을 양산하는 이런 그 사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큰 도시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처럼 이제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제 큰 도시에 가지 않더라도 부모가 이제 잘 살면은 얘들을 엄청 잘 케어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통금 시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통금 시간을 지키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잘 사는 부모를 만난 그 자식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잘 사는 경우에는 보통 20세에서 25세 사이가 결혼 정년기이거든요, 이 나라에서. 그래서 그때 결혼을 주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가 형편이 좋게 되면 이제 결혼 정년기에 하고, 부모가 형편이 안 좋으면 더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나라에는 부모가 잘 못 살게 되면 결혼을 훨씬 더 일찍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25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 친구들은 이제 노처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25세 전까지 안 하게 되면. 그래서 25세에서 30세 사이에는 결혼을 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냐면 25세에서 30세 사이의 여자들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 남자들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대의 여성들과는 잘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정도가 되면 이 나라에서는 남자들도 볼 줄 알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벌이가 되어야만 또 이제 남편을 구하려고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 나이 때는 서로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양가 집안에서도 이제 결혼을 서둘러서 시키려고 하는 나이인데도 여자들이 이제 사회에 눈을 뜨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성에 안 차는, 그러니까 자기 기준 이하로 되는 그런 남성들과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리 친구들도 여러 번 결혼을 하고 실패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조금 못한 친구들하고 결혼을 해서, 못한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친구들처럼 빨리 이혼을 하느니 조금 심사숙고하고 잘 골라서 이제 시집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대자가 잘 없는 거예요. 그런 상대가 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혼이 점점 늦어져서 30이 넘어가고, 또 30 넘어간 노처녀는 더더욱 결혼을 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처녀이더라도 이렇게 외국인 신랑감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싱글맘이 한번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결혼이 이렇게 쉬운 구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싱글맘이 되었잖아요. 이혼을 해서 어린 나이에 싱글맘이 되었어요. 그러면 너무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이제 싱글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나 아니면 두 번 더 결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한번 그런 어리지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남자를 보는 눈이 상당히 까다로워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안 좋은 기억을 만드느니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재혼을 하는 경우는,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재혼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나이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남자가 상당히 이렇게 친절하고, 또 가족들도 잘 케어하고 애들도 잘 봐주고 할 남자를 만나게 되면 나이 상관없이, 나이 여기에도 뭐 15살, 20살 정도 차이 나더라도 다시 재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또래에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그런 남자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로는 괜찮지만 결혼을 해서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여기 싱글맘이 정말 많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실패한 싱글맘들은요, 이제 다음에 결혼을 할 때 까다로운 눈을 가지고, 그 까다로운 기준이 어디와 이렇게 부합하게 되냐면 이제 외국인들과 부합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들, 나이가 좀 많더라도 책임감이 있고 가족을 돌보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 부양을 위한 이렇게 경제력도 있고 한 이제 신랑감을 찾게 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거죠. 이 나라의 구조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외국인이 뭐 엄청 많은 다문화 사회도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도시에는 그나마 외국인이 많고, 시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없기 때문에,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싱글맘이 한번 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하기라는, 이게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나라 친구들의 노처녀는 25살이 넘어가면 노처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30살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늙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요즘 뭐 50은 넘어야 그래도 늙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50 넘고 나서도 뭐 늙었다는 얘기하기 조금 이상한 사회가 왔는데, 여기는 30살이 넘어가게 되고 하게 되면 상당히 자기가 늙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로서의 좋은 시기는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20대 초반 정도 돼야 젊었다라고 하고 25살 되면은 그냥 뭐 적당한 나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 친구들이 상당히 조금 좀 뭐라고 신기하게 보였어요. 나는 지금 이제 50이 되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늙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친구들은 30살만 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는 늙었다, 나이가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 아, 참 이 나라 사회가 참 젊은 사회이구나. 그리고 평균 나이도 29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 세대가 많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죠.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이후로 애들을 많이 놓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이 지금 많아진 지금 상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네, 어린 싱글맘이 많은 베트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